네네. 아주 음향이 오늘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계속 끊어지는 또 소리가 끊어지는 그런 사고가 좀 일어났는데 양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영식당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필 왜 여기서 끊어지나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두 분 오셨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또 이상민 PD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리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해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임성근 전 사단장 경로 처벌 경로설이어서 오늘은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또 경로설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당의 그 여의도 연구소죠, 여의도 연구원이죠. 이태원 참사에서 이상민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하자 대통령이 격려했다 이런 폭로가 또 있었습니다. 자,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은 뭐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네.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태 전 의원의 입장은 용산에 직보한 적 없다. 그리고 보고 직후에 경질된 적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혔고 2023년 3월 8일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그때 관뒀기 때문에 진수희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상민 경질 하필이면 또 이름이 또 이상민이에요. 네. 이상민 장관. 불쾌합니다. 네. 그 눈빛 뭐죠? 예? 네네네. 이상민 경질 보고서를 네.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용산에 올렸는데 대통령이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라고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경질이 됐다라는 폭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은 근데 조금 온도가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김용태 전 원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 해괴한 이야기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용태 전 의원의 입장을 보면 국민 여론 등을 살펴서 참사 수습책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당 지도부가 용산에 올렸으니까 직보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당 지도부가 용산에 올렸을 가능성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진수희 전 의원도 이 내용을 받고 나서 다시 반박한 게 아니다. 용산 쪽에서 불쾌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다시 재확인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른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주장 자체가 아예 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거나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이 아니다가 아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아까 궁금합니다. 그 전파 공격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 전파 공격입니까? 이런 거는 예.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이런 건 다 북괴의 공작입니다. 예. 북한이 정말 오물폭탄도 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자식들 이거 잡히게만 해봐라. 아니 근데 그 우리 대통령도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잼밍을 해가지고 예. 네. 우리도 그거 잡아야 됩니다. 전파를. 아니 근데 그 영어를 잘하시는 어글시하게 분이 영어로 얘기하면 롱롱 타임하고. It's not the fact하고 It's different는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님. 사실과 다르다. 하고 그거는 다르다. 저기 그 민병철 예. 어학원에서 물어봐야죠, 그거는. 네. 그래서 아무튼 예, 아무튼 그게 말씀해 중요한 주십시오. 게 아니고 말씀 주십시오. 예. 우리 그 참모들이 이제 그 원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그 운영위에서 참모들이 그 출석해가지고 네. 그 안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참조하시고 공세도 있을 건데 그래서 뭐 성실하게 제가 대응하고 답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XX가 이거 올렸어를 하실 사실이 있긴 합니까? 내가 뭐 그 욕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그런 국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집중해 주시고 네. 다음 그 할 얘기 많잖아요. 그거. 많아요? 예. 그러면 탄핵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 왜 합니까? 탄핵 얘기 좀 나 해야 참 됩니다. 이거. 여기 지금 해부로 공개 이후에 탄핵을 요구하고 그 청원수가 지금 한 8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78만 5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거의 조금 뭐-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봤을 때는 79만이 막 넘었습니다. 야, 79만이 네. 넘었다. 또 예. 이거 접속 불량 계속 생깁니다. 네.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인 사람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의 전 대변인 하셨던 분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 어떤 숫자 자체가 그때 그 방송에 나왔을 때는 한 50만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00만이고 우리 국민의 숫자가 한 5천만 되기 때문에 네. 한 50만 정도의 그 동의 청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정 정파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원을 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기까지 하시면서 탄핵 동의 청원을 올리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랄까 이 총선 이후에도 범야권의 표를 몰아줘서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지난 한 2달간 동안 전혀 해결된 게 없다라는 어떤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짚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인식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 때문에 이게 더 오히려 어찌 보면 이런 움직임을 더 촉발시키고 있는 것 증폭시켰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를 보면 토요일 네. 오전에 45만이었고요. 일요일 오전에 65만이었고 지금 월요일 오전인데 75만을 넘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오늘 안에 100만 명 그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하. 이거를 근데 그냥 이렇게 순진하게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법사위에 이미 회부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은 또 야당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네. 얼마든지 본회의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청원 움직임에 대해서 현 정부도 사실 쉽게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입니다. 조국 장관 전 대표님. 총선 전 대표 아, 아닙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당대회 이번에 합니다. 예, 죄송해요. 아직까지 현직 제 대표다. 실수입니다. 예, 화장실로 가십시오. 예, 예. 총선 대표 이후 네. 용산에서 검찰 출신 육상시들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김건희라 흰 육상시들의 힘은 더욱 세졌습니다. 세집니다. 예. 상시들의 끝은 역사가 보장해 줍니다. 이승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윤 정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시네요. 요즘 말씀 그렇습니다. 세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국 대표님도 예. 원래 혹시, 셌습니다. 예. 우리 조국 대표님도 혹시 동의하셨습니까? 탄핵 동의 청원에 기다리면서 하셨습니까? 궁금해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보수가 또 결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하고 또 여당, 야당 어떤 입장인가요? 글쎄요, 좀 뭐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나 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이제 탄핵 소추안을 올려서 실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미 탄핵 국면을 겪어봤기 때문에 언론 보도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물론 이제 탄핵 동의 청원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지금 신중한 입장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제가 좀 전해드린 대로 약간 의미를 축소함과 동시에 이 심각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혜병 특검에 동의하는 일부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 네. 또 소수파로 불리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입장을 이 동의 청원을 굉장히 신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의 진전된 입장이나 해명이 없다면 아마도 좀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입장을 차후에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아까 이 보수 결집의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물론 결집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북 관련된 카드도 이미 썼고 동해 유전 개발 카드도 썼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쪽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정책적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전략도 이미 썼고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졌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대구 경북에서조차 부정 지지도가 근소하게 더 높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보수 결집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 대목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접속 불가란 얘기가 네. 많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린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79만 1,139명까지 왔습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지금 몰려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장관. 원희룡이 시라니 아, 죄송합니다. 고소하세요. 야, 왜 그래? 화를 내요. 다음에 안 되면 고소하세요. 아니, 안 돼요. 한라봉을 던져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한라봉을 왜? 죄송합니다. 예. 김지표 전 의장은 네. 정말 이재명식 정치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 폐륜, 그 인간적인 폐륜을 하고 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동안에 가졌던 일말의 호감 그리고 존경을 정말 전면 철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고록 사실관계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정치적 미숙함입니다. 폐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실관계를 얘기합니까? 정말 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고소하세요. 고소 얘기. 아니 그 고소는 진짜 대통령께서 김진표 의장을 고소해야 되는 거 고소하셔야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실이 확인되는 거. 그게 폐륜입니다. 야, 정치적 폐륜을 하면 안 됩니다. 탄핵 초시계를 돌릴 생각입니까? 고소하세요. 아니 고소는 예. 코가 그 한라봉 닮았네. 네. 기왕이면 토마토를 닮게 토마토 닮았는 것 네. 같은데. 토마토 제주도에 있나요? 저희 토마토입니다. 뉴스 토마토. 뉴스 원희룡. 한라봉으로 바꿔요. 뉴스 한라봉. 한라봉. 야, 원희룡 전 장관. 공안증이 와가지고 지금 네, 큰일 났네. 공안증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야 지금 그만큼 여당, 특히 야당, 여당 지금 다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 청원이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쪽 탄핵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다른 탄핵입니다. 아.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건이 있었죠. 네. 그때도 탄핵 추진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또 야권 차원에서 거쳤고, 근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사퇴를 해버려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도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이 사퇴 전략을 쓰지 않을까. 아, 사퇴 전략. 예.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국회가 열리고 뭐 운영이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이제 또 논의가 될 텐데 아마 유사한 국면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또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홍일 위원장은 이미 지난주에 공영방송 3사 2사 선임 개혁을 그냥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홍일 위원장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똑같이 사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능성이 많이 이제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니까 아마 이번 주 내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사퇴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탄핵 소추안 자체는 뭐 무의미해지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진단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퇴할 가능성 이동관 전 위원장 때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동관이가 무슨 죄가 있나? 아, 또 잠깐만 언급되면 나오시네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 듣고 여러분. 싶었습니다. 예. 정말 저는 국가를 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일평생 헌신하고, 극하고 또 헌신하고, 극하고 그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하고 예. 그래요. 예. 아유. 그래서 예. 이번에 나경원 의원 만났더라고요. 만났습니다. 만나셨더라고요. 예. 고와 예. 사람이 곱다고요? 사람이 곱다는 거죠. 사람이 고와 뭐. 그 당과 정부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경원이. 아유, 참네. 그 당을 강물처럼 잘 흐르게 할 사람이야. 민심에 도도한 강물. 녹조가 없어요. 녹초가 없습니까? 방송에는 근데 녹조가 좀 많이 껴있는 것 껴있는 같다는 것 같아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볼을 열어야지 그러면. 예? 볼을 열어야 볼을 사람이- 열어야 된다. 볼을 열어야 됩니까? 방통위에 볼을 열면은 좀 더 그 뭐랄까 야당 추천 인사도 좀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해야지 이게 정상 운영이 될 텐데, 요즘에 이게 그 방통위가 예전에 MB 시절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요? 거짓말 하실 때는 기침하시는 것 같은데. 예. 동건아,
예. 박영식 이거 아라뱃길에 못 꺼내라. 거꾸로 못 꺼내, 거꾸로. 농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MB 전 대통령 또 갈게요. 나오시고 예 네. 조심히 가십시오. 자 지금 뭐 전당대회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다고 지금 전해지고요. 또 공안증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4명의 어떤 경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각 후보마다 연일 고군분투 하시고 네. 각 지역도 막 방문을 하시고 뭐 아까 우리 나경원 나경원 의원께서는 우리 MB 그렇죠. 또 만나고 했지만 이게 뭐랄까 피파 랭킹 1위하고요. 네. 피파 랭킹 100위하고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죠. 예. 거의 뭐. 왜냐하면 예상되는 결과가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경기를 안 보는 것인데 지금 전당대회도 뭐랄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흔한 그림을 다시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배신자 프레임 또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공안증 얘기나 이미 뭐 어쨌든 대표는 한동훈, 어쩌다 보니 대표는 원희룡. 이제 요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누가 피파 랭킹 1위냐 100위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상되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도권 언론에서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기출을 주목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과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 자체가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흥행에 좀 힘이 빠져가는 그런 단계가 그런 아닐런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공안증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무섭다. 한동훈 위원장의 독주가 계속 제가요? 예. 제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안 무서워요. 저는요. 예. 안 무서운가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무섭지는 않은. 모르겠어요. 어느 기자시죠? 저는요. 이번 전당대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지 서로 헐뜯고 인신공격하고 마타도어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정말 당과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나왔다. 원희룡입니다. 같이 나왔어요. 같이. 같이 나오셨어요. 공안증 맞습니다. 맞고요. 정말 처음 가보는 이 불안한 이 초보 운전자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 당원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끝입니다. 뭐 그렇게 끝내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 또 하셔야 답변 또 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개, 예. 인신공격성 발언은 이제 예. 그만하는 게 좋겠죠. 예. 공안증 맞다니까요. 고소하세요. 제가 고소를 왜 합니까? 고소하세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톤이 많이 다른데 이렇게 이 가능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톤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아 근데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 저 두 분의 지금 아주 짧은 배틀이었지만 예. 가상 배틀이었지만 가상 배틀이지만 저는 본격적인 TV 토론이 이제 되면 본 게임에 돌입하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독주 양상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조직표가 모아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이 지지도가 좀 더 많이 상승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결선 투표로 넘어가고 나중에 진짜 어쩌다 보니까 대표는 김기현이 됐듯이 아하. 어쩌다 보니 아하. 대표가 원희룡이 되는 그림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열려가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의 이 상황을 보면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뭐 물론 낙선되긴 했지만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네. 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렀던 분들 아닙니까? 그때는 치렀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 후보들이 너무 한동훈 싫어요, 전 지금은. 위원장 섭섭하게 네. 말이죠. 예. 마타도어, 예? 정치 초보,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저런 박영식이가 한동훈이한테 줄대봤자 아니 제가 언제 칭송해봤자 박영식이는 레밍밖에 안 되는 겁니다. 레밍이죠. 박 레밍으로 이름을 개명하세요. 레밍. 이번에도 당대표를 잘못 뽑으면 우리는 또다시 10년 야당의 길로 걸어서는 겁니다. 아, 이거. 이회창이가 YS를 버리면서 우리는 야당의 길로 들어앉았고 민주당이 이제 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버리면서 똑같이 10년 야당의 길을 걸으시오. 예.
여당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을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전하고 싶고 또다시 그런데 총선 참패의 조범을 얼체기 잡아더라고 예. 대통령하고 다른 길하고 그러려고 간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화가 잔뜩 나가 있습니다.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들이 러닝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오늘로 나와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현혹해가지고 오늘로 나와서 그 진정원지 빵해빵하던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경험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아유 화가 나셨습니다. 시장님. 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치 미숙한테 박영식이처럼 저렇게 레밍처럼 내 형님 내 뭐 누구님 이렇게 딸랑딸랑 하실 시간 없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참. 인자. 제가 언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비호했어요? 방금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참. 예. 아니, 근데 저는 저 패배 꼬여가지고 꼬였어요. 아니 저는 근데 가만 홍준표 유승민이 같아. 수빈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님처럼 예. 저렇게 강하게 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하는 순간 네. 저는 이 마일리지가 정립이 된다고 봅니다. 동정 마일리지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나머지 3명의 주자한테도 지금 때려 맞고 있는 형국이죠. 게다가 이제 그 꼭 중앙 언론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김태흠 충남도지사라든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굉장히 고가워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때리면 때릴수록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동정론도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러다 보면은 예. 80대 20 중에 물론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민심 20%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표 차인 20%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다 몰려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을 강하게 때린다고 한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환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의제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또 부정선거입니까? 또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사전투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당 예. 사퇴하십시오. 예.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네. 3명의 후보가 부정선거를 바꿔야 된다. 네. 이제 우리가 외쳐왔던 그 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는 막아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네요. 그 얘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부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색소폰 가져오세요. 부정. 예. 고맙습니다. 부정 네. 전화 왔습니다. 부정. 아, 여보세요. 누가 장난 전화합니까? 아, 예수님입니까? 사퇴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야. 자 지금 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데 아. 우리 한교안 전 대표도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렇다면 정말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말 4%에서 정말 끝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럼요. 김기현 전 대표 한번 볼 수 있나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목소리 듣고 싶고 요새 예. 잘 안 보여서 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법사위가 지금 어지러운데 왜 또 울산에 있는 저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리워요 가끔.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저는 순순히 제 힘으로 당대표 됐잖아요. 어? 예. 정- 아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했는데 정말 낮은 지지율에서 이겨내고 계란이 알 깨가 나오듯이 됐잖아요.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뭐 이주 심판론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실패했던 사람 다시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왜 나온지 지금 의심스러워요. 왜 웃어요? 아, 좋아요. 우리 김기현 전 대표님을 보면 누구를 지지할지 늘 궁금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 혹시 지지하시는지. 저는 당원의 뜻을 따라야죠. 그렇게 그 협잡을 해가지고 반을 딱 갈라놓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저 좌파식으로 하는 거죠. 저 자유우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가볼게요. 예. KTX 시간이 늦어가지고. 울산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십시오. 자, 전당대회 얘기 좀 했습니다. 민주당도 조금 얘기 좀 나눠보죠. 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 뭐 원희룡 뭐 다수 싸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민주당은 좀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흥행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친명 최고위원들의 경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친명 일색인 것도 일단 맞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언론 보도 종합을 해보면 최고위원 의사를 밝히신 분이 10명이 넘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정치는 세력으로 저는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세력의 가장 큰 거목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니까 이재명 대표를 전면에 내걸고 내가 진짜 친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잖아요. 근데 네.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 최고위원 분들이 자신이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비전과 가치 이런 주장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진짜 이재명 대표를 전격적으로 서포트할 진짜 친명이다, 찐명이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쟁보다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대부분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좀 의미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재명을 위한 선거로 비춰지는 것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할 측면이 있고요. 뭐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를 연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 당내에 이제 관심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다만 최고위원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10명이 넘는, 일단 몇몇만 좀 읊어드리면 네.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정봉주, 김민석, 전현희, 이야. 민영배, 이성윤, 이거 플러스 알파로 더 있습니다. 더 이러다 있죠? 보니까 누가 더 친명이냐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네.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네,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두 가지만? 세 가지 하셔도 세 가지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싫은데요? 아니, 두 가지 한다니까. 예, 예. 두 가지 하십시오. 아니, 그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기다가 그런 걸 올렸어요. 이 전화 문자 이런 거 좀 그만해달라. 응?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문자하고 전화 오는데 이거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이거 수십 년 속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거 바꿔야겠어요. 네, 좀 요즘에 너무 바쁜데 마음 쓸 일도 많고. 네. 제 순수하고 좀 착한 남자잖아요, 제가. 그런가요? 그런가요? 믿질 않는 눈치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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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옛날에 그 SBS 그 동상이몽 다시 봐봐요. 예. 아니, 얼마나 착한 남자인데. 착한. 어쨌든 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네. 뭐 문자고 이런 거 너무 상처 많이 받으니까 예, 많이 보내지 마시고 예, 잘 이겨내겠습니다. 네. 아, 두 가지가 그게 답니까? 두 가지 하신다고 아까. 끝이죠 뭐. 아, 끝이군요. 전화하고 문자 이런 거. 아, 전화 문자. 전화 하나, 문자 두 개. 하나. 두 개. 예. 세 가지 뭐 할 줄 알았나? 자, 이재명 대표 나오셨으니까 예. 당대표 선거 얘기 좀 하면 없습니다. 이인영 의원 불출마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 출마.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두관 전 의원 낙선하셨잖아요. 네. 안타깝게 아주 근소한 초의로 낙선을 하셨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전당대회에 얼굴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그건 좀 다른 문제다.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뭐 조금 경쟁적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김두관 의원이 이제 흥행의 불쏘시개가 되려면 사실상의 반명의 포지션을 가지고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김두관 전 의원의 어떤 성정이나 어떤 성격이 좀 온화하신 분인 걸로 알고 예, 있어서 좀 그런 측면도 있죠. 강하게 강하게. 예전에 과거 박용진 전 의원만큼의 어떤 강한 반명 프레임으로 싸울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좀 싸울 수 있느냐. 의문인 것 같고요. 예. 살신성인의 자세로 흥행의 불쏘시개가 되실 거면 반명 프레임으로 가셔야 될 텐데,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호흡을 맞췄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과연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스럽다. 네네. 자, 그럼 전 대표를 지냈던 네. 송영길 대표. 송영길 오늘 안녕하십니까. 나오실. 예. 정말
전직 민주당 대표로서 통안의 심정을 가지고 이 가슴팍에 소나무 송자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요, 예. 속보 보셨습니까? 예? 속보가 있습니까? 속보가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미국의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저기 가로 세로인지 세로 가로인지 좌우 앞뒤인지 하는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저를 향해서 뭐 베트남에서 뭘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제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네. 배상을 나보고 해라. 아. 송영기한테 1,000만 원 배상해라. 아, 예. 돈 내라 이놈들아, 물병을 던지기 전에. 물병을 던지기 전에. 그래서 1,000만 원 배상해라 그래서 와, 1,000만 원 큰일 벌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놈들 어쨌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 통안의 심정으로 코모도스 황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막시무스가 칼에 찔리면서도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그건 안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예, 아우렐리우스가 고니시 유키나가 고니시 유키 작통권도 하나도 회수를 못하는 그 소나무를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직불을 뜯어먹는 심정으로 정말 통안의 심정으로 기소독점주의 이걸 없애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방송 시간에 오바가 시시야 아빠가 보고 싶다. 예예예. 아,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시시 귀엽습니까? 예. 시시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물병을 던지고 싶었어요. 아이, 진짜 던지지 마십시오. 물병을 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 예. 당왜 다 탈당하는 겁니까? 아유 탈당 소남이고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살짝 우습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송익을 전 대표까지 나오셨습니다. 전당대 얘기 좀 했고요. 자, 뭐 마지막으로도 나오실 분 좀 없습니까? 저쪽 김성태 의원 목소리 한번 듣고 그냥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맞아. 저 외통위원장 떨어졌어요. 떨어졌나요? 누가 됐대요? 김석기 의원이 됐는데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25표밖에 못 받으셨는데. 나쁘냐 물어보면 그 질문이 기분이 나쁩니다. 죄송해요. 예. 야 놀리냐라고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 영식아 너 혼날래? 내가 왓튼 스쿨의 불주먹이야. 농담이고요. 예. 정말 농담이죠. 저는 기분이 좋고요. 뭐 오히려 그 시급한 대한민국에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네. 온 지구가 저를 응원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 지구가 저를 응원할 때 어떤 소리를 내는 줄 아세요? 지구가 응원한다. 안 전 대표님을 응원할 때 응원할 때? 어떤 소리? 예, 얼스. 얼스. 아, 치얼스 할 때 얼스. 네. 얼스. 재밌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구가 안 전 대표님을 응원하는 거 아셨으면 당 대표를 나가시지 왜? 그러니까요. 외통위 같은 거 하다가 하지도 못하시고 그런 망신을. 저 자식 뭐 던질 거 없습니까? 자꾸 던지는 거 좋아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아쉽게 됐네요. 네. 그러나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예. 예. 25표. 예. 떨어질 줄 몰랐네. 끝까지 알겠습니다. 재수가 없을라니까. 예. 안철수 의원 못 보고 갈 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 중간에 좀 소리가 좀 그래서 어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박영식 에디터 또 이상민 PD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또 대북 송금 사건을 정말 취재하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뭐 계속 상세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막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화영 그 부지사 유죄 판결 이재명 대표한테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쭉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 제3자 뇌물죄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재명은 그냥 뇌물이 아니고 네. 근데 쌍방의 공통 인식, 그 뇌물을 주는 쪽과 그 뭐 상대 정치인이 이 뇌물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공통의 인식 있어야 보통 유죄가 이제 판결이 되더라고요. 대법원 네. 판례에 보면.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와의 사이에서 어떤 뭔가가 벌어진 건데 그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인식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인식.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뭔가가 이렇게 서로 뭔가 그런 게 인식되는 것이 어떤 정황이 됐든 뭐 증언이 됐든 뭔가 구체적인 게 없는 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는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구나. 현재 검찰의 수사 내용만 보면 현재 좀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 자체가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안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난 19일인가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기자님의 단독 방송이 틀어졌습니다. 예. 혹시 그 방송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크게 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남북 경협 연구소라고 그 국정원 문건에 네. 유일하게 그 쌍방울 주가 조작 이 부분이 이제 언급되게 이제 하신 민간 정보원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만나가지고 저희가 취재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국정원 문건에 지금 그게 유일하게 네. 지금 이제 주가 조작 부분이 담겨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때 국정원 문건이 아직 그 신빙성이 조금 이렇게 김성태의 말보다는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예. 돼가지고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한 약간의 이제 신빙성 여부가 2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을 그 민간 국정원 문건 작성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자신은 분명히 북한 쪽 관계자로부터 주가 조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 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나 이런 걸 쌍방울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이제 좀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네. 좀 놀랍더라고요. 네. 김성태의 증언이 있고 상반되는 국정원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두 가지가 나왔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라면 좀 그렇죠. 연기를 하고 하여튼 다 심리를 할 건데 그냥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결정이 났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과연 왜 그랬을까가 사실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조금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게 정치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그 부분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말 재판이었는지 네. 아니면 검찰 논리에 그냥 그대로 판사조차도 끌려다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 네. 대북 사업과 말입니다. 그 리호남이 이제 북한 쪽 사람인데 리호남에게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네. 어떻게 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이 대표하고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 김성태 말밖에 없네요. 김성태 얘기밖에 없다고요? 네. 김성태 말을 들어야 돼요? 국정원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김성태의 말 플러스 네. 이제 검찰의 논리를 좀 설명드리면 네. 김성태와 뭐 방용철 쌍방울 관계자들이 또 김성태와 동일한 이제 막 증언들을 해요. 같은 편이잖아요. 이게 그 이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판사 입장에서는 일관되고 그리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지어낼 것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구체적 진술을 한다. 다만 국정원 문건은 검증이 안 돼 있다. 네?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리오남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국정원 민간 정보원을 판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네. 또 지금 논란되는 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당시 이제 경기도 네. 지사죠. 이거를 보고됐다는 거. 이게 대북 송금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네. 이재명 지사 당시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공소장이 늘 좀 과장돼 저기 있는 봐요. 것들이 전결됐잖아요. 있거든요. 그죠? 예. 저기 보면은 저거는 이제 이제 검찰 공소장을 네. 저희가 검증을 해본 건데 네. 출장 보고서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가기 전에 그 보고하고 간 보고서가 있고 네. 갔다 온 이후에 이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2개의 버전이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이제 그 둘을 섞어놨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결재를 한 게 맞아요. 가기 전에는 맞고 예. 근데 갔다 온 이후에는 사실 별다른 성과를 이화영 부지사가 못 냈는지 아하. 그거는 이제 부지사 정결로 끝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네. 검찰 공소장에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써놔서 왠지 가기 전에도 보고했고 갔다 와서도 보고한 것처럼 네. 공소 유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봐라 문건에 결재한 게 있지 않냐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몰아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경기도 버전 문건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건 네. 검찰이 사실 알고 있었을 텐데 알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검찰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보자가 이제 이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문건이다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버전 다. 네네. 두 개 다 갖고 있었는데 검찰은 사실 공익 또 객관의 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검찰도 알고 있었고 또 재판부로 갑니다. 재판부도 그걸 몰랐던 건가요? 변호인 측에 주장했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사실 그건 미스테리인데 네.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변호인이 자주 바뀌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변호의 조력을 사실은 잘 못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워낙 그 민주당과 관련한 그 너무 압수수색도 많고 대응해야 될 건들이 많으니까 변호사들이 다 처리를 다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다. 게 아닌가 하나 추정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검찰이 너무나 많은 그 증거와 증인들을 이제 쏟아내니까 그러니까요. 판사가 사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선의로 생각해 보자면 판사가 막 악의적으로 막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예. 그래도 판사의 좀 선의를 생각해 보자면 너무 많은 문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전략이 늘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너무 많은 증거와 너무 많은 서류와 너무 많은 증인들을 막 쏟아내니까 네. 판사조차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약간은 좀 선의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생각을 자, 할수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도 좀 마찬가지 같아요. 한겨레 계셨지 않습니까? 예, 네. 한겨레도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결재를 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겨레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제가 좀 나서서 비판을 좀 했는데 네. 이게 검찰 공소장에 너무 의존한 보도들을 쏟아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 공소장은 그 객관적인 문사여야 하는데 그렇죠. 항상 이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왜곡되거나 허위의 내용도 심지어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검증해야 되는데 저도 한겨레 내부에서 있었지만 검찰이 설마 조작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때 그 취재했던 유우성 기자인데 사건이요? 그렇죠. 예. 그때도 사실 한겨레 내부에서는 검찰이 설마 국정원과 똑같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내부 비판이 저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프레임에 여전히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는 말들도 기재하고 김성태 법정 진술을 좀 과장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태가 법정에 출석해서 네. 이제 여러 그 증언을 하는데 내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또 이제 바꿔줘가지고 누가 바꿔줬다고 이화영 하죠. 부지사가 예. 바꿔줘갖고 분명히 이야기한 건 맞는데 검찰 공소장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 그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네. 근데 정작 김성태 씨가 나와서 했던 말을 자세히 보면 항상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제가 만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다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항상 검찰 공소장에는 만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라는 표현은 빠집니다. 또 빼요? 예, 안 들어가요. 그리고 뒷부분만 그냥 이재명 대표라 내가 통화한 게 맞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라고까지만 써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통화한 게 맞구나. 그럼 이재명 대표 임식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은 너무 윤색해서 아예 생략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지 중요한 않나요? 부분은. 신문 조서는 거의 다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색한 거잖아요. 신문조서는 필요한 것만 신문 조서에는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라는 뺏는 거죠. 거네요. 예, 예, 신문 조서에는 있는데 예.
공소장에서 이렇게 싹 윤색을 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막 그냥 이제 윤색된 것만 막 보도가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검찰도 검찰이지만 언론도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 저도 처음 듣거든요. 술 먹고 그 얘기했다고요? 저는 안 믿어요.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러면 그걸 왜 진술을 왜 그 채택을 합니까? 판사 입장에서 그거 되게 안 중요한 거 믿죠. 아닌가요? 저도 판사를 좀 했는데 네, 네. 매우 중요하죠. 제가 화가 나는 게 그런 얘기 지금 저희 처음 듣거든요. 네. 우리 기자님 통해서. 네. 언론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보도를 하고 다뤄줘야 되는데 이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압수수색 걱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솔직히. 예. 네네. 그러니까 기자들의 양심을 일단 좀 믿고 싶은데 다들 개개인의 양심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왜 못할까? 저도 항상 의문인데 네. 압수수색 때문이 아닌가 선의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용기 있게 보도하고 싶은 양심은 있는데 봐라 허재영 기자 또는 뭐 뉴스타파 저렇게 이렇게 검찰과 맞서 싸우는 보도하니까 저렇게 압수수색 당하지 않느냐. 사실은 저는 선의로 그렇게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에 죄짓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언론이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다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요. 압수수색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기자님은?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고통스럽죠. 예.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녔고. 네. 사실은 뭐 지금 또 신학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명예훼손죄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보도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 검찰의 강압수사 부분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옥중소신청에서 강압수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여러 그 정황들을 보면 이화영 네.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조사를 받을 때와 그 점점 그 이후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추정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많은 압박을 받았고 뭐 진술 회유 압박 그리고 또 자신의 측근들을 막 별건으로 막 털고 막 이래요. 그런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뭐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했다면 그게 아니고 계속 진술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과정에선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피고인이고 본인이 이제 타겟이 됐는데 진술을 왔다 갔다 했다 하면 오히려 그걸 더 유심히 봤어야 된다. 그렇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달리 이제 어떤 검찰의 조작 또는 회유 사건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정치인과 관련돼서는 이상하게 정치인의 측근의 측근들까지 털려요. 다 털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겪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강압수사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 신진우 부장입니다. 여기서는 김성태는 주가 조작할 일이 없다. 그렇지만 이화영은 말이 계속 바뀌니까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유죄 판결이 돼서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 뭐 이제 그 김강민 변호사인가요? 네. 뭐 이렇게 약간 욕설 비슷하게 이렇게 저도 사실은 초성 비슷한 문자를 네네네 신경으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봐도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 기재된 것도 아니고 쌍방울 주가 조작이다. 충분히 좀 그런 부분 살펴볼 부분이 있었을 텐데 국정원 문건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거를 배척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국정원 문건을 쓴 당사자를 좀 불러서 좀 신문을 좀 하든지. 제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문건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배척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김성태 같은 또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관되게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그럼 그건 신빙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냐. 그게 말이 안 되죠. 저는 그게 좀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김성태라는 사람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떤 전력이라든지 그걸 봤을 때는 거짓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국정원보다 어떻게 김성태 말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원들은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잖아요. 없죠. 그냥 국가기관. 그러니까 최소한 그걸 확인을 하고 심리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김성태 말이 맞다.
라고 한 거는 네. 좀 그 리오남 씨라는 사람도 네. 그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한 20년간의 인연이 있대요. 네. 그 과정에서 수차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정원 문건 내가 이렇게 전달해 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마 2심 재판에 출석을 하면 네. 아마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아마 변호인들이 아마 하려고 노력할 텐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2심이 진행 중인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화영 이 변호인 측이 경기도에 자료 제출 좀 요구를 했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그 행정의 네. 영역이니까요. 네. 제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경기도 문건에 네. 대해서 검찰이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있고, 예, 설마 이렇게 좀 드러낸 것조차도 이렇게 뭐 절반만 드러내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문건을 확인하고 싶은 것 다 같아요. 보고 싶죠. 예, 변호사라면 변호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의 어떤 제보만으로 뭔가가 막 드러나잖아요. 네. 이런 독립 매체에서 제보 받아 쓰는 것만으로도 아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좀 다 보고 싶은데 검찰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좀 자꾸 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당대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 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것도 역시 또 행정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재판 결과에 앞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왜냐하면 경기도 문건이 어디까지가 검찰이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건하고 검찰이 재판부에 냈던 문건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네. 이거 사실 문제가 큰 여러 거잖아요.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한테 이렇게 제보가 들어올까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를 경기도에서 확인을 해주는 게 어쩌면 필요하고 의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재판부에서 이거 요청을 해야 돼요. 달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선 때 이른바 가짜 최재형 녹취록 보도를 해가지고 네, 검찰 주장인 겁니다. 예, 가짜는. 검찰 네. 얘기입니다. 명예훼손 네, 혐의로 네, 지금 네, 네.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네. 수사 심의를 소집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각하가 됐네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사건도 설명 좀 해주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이제 최재경 녹취록을 네. 입수를 했었어요. 이른바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최재경 씨가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내 밑에 있었던 부하인데 네. 그 당시에 과장이었나요? 아마 중수 과장인가 했을 네.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그 뭐 조우영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을 거다. 이런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분명히 최재경이라고 확인을 받았었고 예. 그 믿을 만한 제보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이 주장하려면 저에게 이제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이다 아니다인지 여부는 저는 이제 법정에서 좀 다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명예훼손 사건인데 왜 이게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느냐. 저는 궁금해요. 수사권 네.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이 수사 심의위 소집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은 이게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허재영 기자까지 포함해서 다 대장동 부패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게요? 주장을. 네, 그래서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이제 제 주장이죠. 저는 김만배 씨랑 아무 상관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대장동 부패 일당과 한편이라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이제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소집 신청 자체를 검찰이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걸 각하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안 합니다. 아, 네. 각하라는 거는 아예 요건 자체가 안 맞다 이런 거거든요.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다시 한번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행정소송조차도 역시 또 각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판사의 판단인데. 그것도 더 재밌네요. 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들 어쩌자는 건 이제 저도 하고 그럼 싶은 어떻게 얘기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걸 명예훼손 사건 같은데 앞만 보더라도 이거를 부패 사건으로 만들어서 네. 검찰이 하니까 이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수사심의 소집 요청했는데 행정처분 아니라고 또 각하해버리고 기각해버리고. 네, 참. 저를 뭐 대장동 일당의 어떤 한 부분으로 봤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코미디인데 네.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을 검증하고 추적해왔던 기자인 거는 기자인데요.
제가 기사를 엄청 썼거든요. 대선 당시에 예.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 대응 계획도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돈도 들고 솔직히 네. 제 돈 들여서 하는 소송인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각하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국회에 좀 제출을 하려고 해요. 이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데 그 수사가 부당한 것을 싸워보고자 만든 기구가 수사심의위인데 이게 소집 신청 자체가 각하되고 이거를 결정한 위원들이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검찰 사법개혁의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서 제가 비록 뭐 각하되고 소송에 다 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사법개혁의 영역으로 좀 남겨야 될 사례인 것 같아서 국회에 이걸 좀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신학님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영장이 발부돼서 네.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 안타깝죠. 명예훼손죄를 이렇게 강하게 조사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이게 정치적인 수사이고요. 네. 이게 신학님 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제 돈거래가 좀 오고 네. 간 게 있긴 드러난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은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엮어야죠. 네, 네. 뭐 업무상 수재 그렇죠. 이런 게 될 수가 네. 있을 것 저도 같긴 한데. 업무상 무슨 배임 뭐 이런 거 써 있었어요. 잔뜩 써 있었어요. 예. 하나도 저는 드러난 게 없지만. 네. 근데 다만 의심은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구속 수사는 그러니까요. 자제해야죠. 왜냐하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네. 증거 수집 다 했으면은 했고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도망갈 되는 일도 거죠. 없는 기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허위가 아니라면 사실은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위라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할 만큼 다 있으면 이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공익적이라면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뭐 그냥 허위도 아닐 것 같기도 한데 허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속까지 가버리는 명예훼손 사건 참 납득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론인에 대한 수사 자체도 문제인데 네.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지금도 수사 받고 있거든요, 여전히. 네. 근데 제가 디지털 포렌식을 3개월을 넘게 당했어요. 아유. 보통 한 명예훼손 사건은 일주일 내외거든요. 네. 경찰에서 제가 당해보니까. 근데 어떻게 검찰은 3개월 넘게 하더라고요. 제가 10년치의 디지털 기록을 다 살펴보고 아하. 심지어 그것도 저 몰래 자기들 서버에 디넷에다가 보관한 게 나중에 드러나서 뉴스버스 뉴스버스에서 이준석 보도한 거 기자랑 기억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살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또 허지영 기자나 이진동 기자 등등등을 활용해서 이 민주당은 어떤 기자를 활용해서 누구에게 제보를 하고 있는지를 터는 게 목적이 약간 개인 사찰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다 대응 좀 하실 겁니까? 예, 해야죠. 예, 아. 따박따박 다 해야죠. 다 하실 것이다. 이게 예.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나아가서 특히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게 이를 악물고 악의적으로 민주당을 거의 허물어뜨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 목적의 수사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민주주의 자체의 존립과 관련된 거라 따박따박 대응하고 다행히도 이제 국회가 구성원들이 많이 이제 뭐랄까 좀 야당 혁신, 쪽이죠. 예, 네, 예, 민주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좀 함께 살펴보겠다. 계속 저한테 공익 제보를 해달라고 연락이 아하, 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국회와 함께 계속 대응을 좀 하겠고요. 계속 좀 이런저런 보도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은 제가 이제 독립 매체 기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여러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언론들이 좀 받아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거의 그 보도 이후 거의 처음으로 약간의 네, 기성 이렇게 매체에 중요한 출연하는데, 취재원 네. 저희 입장도 취재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 자주 좀 주셨는데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자주 네. 일이 좀 생길 때마다 모셔도 되겠습니다. 네, 부탁 네.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도 많이 이제 응원 댓글도 많습니다. 어재현 기자님 고생 많습니다. 진실만 또 매일 나와달라고 하는데 매일 나오시진 네. 않습니다. 본인 일 하셔야 됩니다. 예.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잠깐 뉴스 인사이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 아마 공개된 이후에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탄핵 청원이 지금 80만에 가깝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80만 넘었죠.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아니 왜냐하면 이게 탄핵 그게 청원이 발의된 게 20일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네. 탄핵을 그동안 뭐 몇 분들이 얘기했죠.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조심하던 단어였잖아요. 탄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조심스럽죠. 예. 그건 야권이나 여권이나 예. 마찬가지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여권의 그 전당대회에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2017 어게인 하면서 그러니까요. 탄핵 얘기를 스스로 많이 하기 시작해요. 탄핵을 막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청문회 그 이제 청문회 때문에 민심이 좀 들끓어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언, 예. 고 유튜버의 망언을 대통령이 경도된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예. 저도 전 의원으로서 예. 탄핵 그 청원에 사인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언 발언을 듣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42만째쯤 했습니다. 아, 가가지고 하셨군요. 했습니다. 지금 뭐 3시간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기다려서더라도 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냥 국회에서 그 정도를 소화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하루에 한 12만에서 14만 사이에 사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도 못한다고 지금 뭐 서버 그러니까 생각도 하든가. 못했던 거. 이런 네. 이 정도가 몰릴지를 모르고 서버가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죠. 아마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진즉 저기 100만 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넘었을 이게 거예요. 있거든요. 기다리다가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예.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아마 100만 100만은 뭐 당연히 넘을 넘고, 거고요. 예. 한 200만에서 300만 사이에 가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또 국민의힘 쪽이었나요? 민주당원들 뭐 한 250만 되니까 그럼 그분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 했는데 처음에 불이 좀 안 그런 상황이 붙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불이 안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인식, 발언 이런 부분인데 국회에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 특히 유가족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 뭐 여러 가지 평소에도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도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랬지만 제가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네. 한 가지가 뭐냐면 뭡니까? 이태원 유가족의 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네네네네네. 거. 이건 지난번에 일주기 됐을 때도 예장교회에 가서 대통령과 측근들만 가가지고 맞습니다. 예배를 받았거든요. 아니 좀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너무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 불쾌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가 아직까지도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저 뒤에 이유가 있어서 그 불순한 의도 때문에 생긴 거가 유가족이 조금은 더 관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이거 연결돼 있네. 아닌가. 연결점이 있네요. 지금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며칠 지나도록 이게 가슴이 잘 가라앉질 않아요. 하하 참. 그래서 저는 유가족들 가슴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도시 공부를 하는 사람부터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은 이태원의 그 할로윈 축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셨다는 게 또 이상하고 아니 동남아 레스토랑 몇 개 있다? 술집 몇 개 있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태원이 서울의 손꼽는 명소고 이태원 할로윈 페스티벌이 최고의 축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 모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서울시장도 노심초사하고 항상 그랬는데
뭐 작년에는 저기 아예 신경을 안 써서 생겼던 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심한 거죠. 자, 또 박홍근 전 원내대표 작년이 메모가 아니라 재작년이네. 제가 예, 말을 재작년 잘못했네. 2020년이니까요. 자, 메모도 좀 문제가 되는데 메모가 결국은 김진표 전 의장 발언을 좀 입증해주는 그 회고록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박홍근 전 원내대표 예. 오늘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쭉 확인을 하시는 내용이 네. 그날 이제 들었던 내용을 딱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그 워딩 했기 때문에 그거 수정한 그 기록도 없습니다. 딱 그날입니다. 2020년. 그날 내용입니다. 딱 수정한 그날입니다. 기록을 딱 예. 그걸 가지고서는 예. 태블릿 PC에다가 저장해놓고. 저장해놨다고 예. 그러는데 그거 내용이 아니 거기에 왜 이렇게 사람이 모였냐? 예. 거기에 좌파 방송 KBS, MBC, JTBC가 JTBC. 거기서 저기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했다. 그 다음에 일부 좌파 불순 세력들이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게 했다. 아.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용산의 이민재 저기 서장이 그 왜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사람을 능력 없는 사람을 거기다 서장을 했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놓는데 근데요 이게요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만이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증언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또 있습니까? 정관용 앵커 그 KBS 진행했던, 시사본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주말 프로. KBS 시사본부에서 주말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예. 거기서 이틀 연속 이걸 증언하셨어요. 저도 어허.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오호, 예.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쓰는 것 때문에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그때 그 당연히 회고록 초고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초고를 보면서 그 대목이 자기도 보기에 너무 이상했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해 줬을 때 똑같은 내용을 들었다. 이러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이 예. 이게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예. 아니 그냥 왜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설명해야 내가 되지 얘기한 않나요? 거는 이건데 이거를 잘못 들은 거라고 하든가 예. 아니면 내 생각은 원래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내 얘기하는 게 전달 잘못됐다. 전달, 네.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실관계가 대통령실에 다르다. 나서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아는 평소에 대통령의 언행을 봤을 때 이게 진실일 것이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게 이게 비극이죠. 비극이다. 네. 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진수희 전 장관입니다. 네. 진수희 전 장관이 당시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상민 장관 경질하라고 지금 보고서 올리니까 대통령이 격려했다. 그 부분 얘기를 해가 근데 나중에 경질된 사람은 김용태 네. 연구원장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그쪽 내부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니까 제가 뭐라고 네. 안 그러고 저도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네. 근데 사실관계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있더라고. 김용태 의원이 네. 뭐 몇 달이 있다가 관둔 거더라고요. 예, 그때는 아니고 바로 그 이후에. 아니니까. 근데 예. 이제 그게 일종의 또 방아쇠를 당겼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요 이렇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그렇죠. 있던 생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에서도 아니면 국회의장도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아직도 아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도 행안부 장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자, 그럼에도 지금 김진표 의장이 아마 자기 의도하고 좀 다르게 지금 너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기요, 김진표 예. 국회의장님께서는 예. 뭐 당신의 정치 인생 마지막으로 예. 국민들께 진실의 단초를 하나 선사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오히려, 왜냐하면 왜 당시에 그 얘기를 안 했느냐.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것도 충언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서 네. 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정상이고요. 다만 회고록에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아주 짧아요. 예. 문장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장이 굉장히 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건 확실한데 그런 거는 회고록이니까 기록에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자, 뭐 김진표 의장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당권 후보인데 이 해고록 정치적 인간적 폐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지금 전당대회에서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 표현이 좀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원희룡 후보는 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내가 가드독이라고 나는 사냥개도 될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저는 폐륜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원희룡 후보의 좀 과격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본인이 친일 후보라고 보여주려고 더 그러는 그런 겁니까? 거죠. 뭐 당연하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기 윤석열 대통령 지킬 사람은 가드독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네. 한동훈 후보는 지금 SNS 특히 인스타그램 열고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 이게 공교로운지는 몰라도 이태원에서 찍은 사진을 본인이 지금 올렸습니다. 첫 사진이 그거거든요. 어느 사진이요? 지금 제가 준비했는지는 그 모르겠는데 여배우하고 같이 있는 네네네. 사진이요? 아, 틸다 스윈턴하고 같이 있는 사진?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태원 관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은 이태원 모르지만 저는 이태원 압니다. 이태원에 가면은 야. 이렇게 유명한 거리에 가면은 틸다 스윈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배우도 만날 수 예.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의도된 사진입니까 그러면? 모르죠. 모르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태원 만약 저라면 네. 틸다 스윈턴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는 싶었을지 모르지만 이태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 같으면 안 올렸을 네, 거예요.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인데. 네네, 바로 저게 이태원에서 찍은 예, 사진. 이태원이면 틸다 저기가 스윈턴하고. 예, 네, 이태원에서 유명한 배우가 찍긴 아니 제가 찍었는데 이태원하고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라고 한 건데 야 어떻게 게시물 2개에 팔로워가 2,344밖에 안 되냐. 아유 예. 좀 아니, 게시했으니까 이제 네네. 게시했으니까 뭐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한동훈 지금 후보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3명의 다른 후보자가 맹렬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당권 도전하는 게 한동훈 지금 위원장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겁니까? 또 아니. 대권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본인 목표가 있을 건데. 아니 선명하게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국민들한테는 어쩔 줄 네. 모르지만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뭐 사실 일반 시민들은 아니니까요. 네.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원희룡이 유리하고 잘하면 나경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그리고 한동훈이 과연 한동훈 제가 보기에는 그 과반 넘기기 어려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을 지금 때리는 것도 과도하지만 한동훈 후보의 맷집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멘탈이 정치권에서 있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맷집이 워낙 약해서 원희룡은요 갈고 닦은 공격수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아예 체면 몰수하고 사냥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릴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물릴 수도 있다. 그럴 것 그래 그럴 것 같다는 보이는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초반전에서 과반을 못 얻는다면은 저기 결선 투표에서는 뭐 당연히 한 군데로 쏠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다음 주일이면 토론회 할 텐데 그렇죠. 토론회 하는 거를 볼 때까지는 저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하여튼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토론회 하면 뭔가 실력도 드러날 거고 네. 한동훈 후보의 토론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없죠. 답변도 많이 못 봤어요. 대정부 질문 답변 그냥 엉뚱한 답변 해버리고 이런 경우 많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 특히 원희룡, 나경원, 윤석열까지 근데요, 볼만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으면서 네. 저는 그냥 제가 야권의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은 저는요 네. 왜 국힘 쪽에서는 이 말 배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유승민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도 막 싸늘하게
그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배신이라는 말을 맞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배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배신이라는 말 쓰는 게 바로 독재 권력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 배신이고 거기다가 원희룡 제가 후보님께 제가 얘기 드립니다. 부인께서 심리학자니까 아마 심리학자신가 정신분석인가 가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성격 장애 유형 중에요. 제일 첫 번째가 편집증입니다. 망상 장애가 있는데 망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과대 망상이나 피해 망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배신 당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야. 그리고 딴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저기 하면 배신이라고 공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게 혹시 국힘 전체가 이 망상 장애에 걸려 있지 않은지 이걸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을지 제가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배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군다나 원희룡 후보는 그렇게 만약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예전에 박근혜 후보 배신하고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에도 올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말을 씁니까? 그 아주 그 내부 총질이라는 말 쓰고 배신이라는 말 쓰고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왕조 시대에 영모 뒤집어 씌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논리다. 저는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매도하는 거는 정치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정말 저기 하수의 하수들이에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세 사람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저기로 가면요. 결선으로 가면? 결선으로 가면은? 가면? 결선으로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저는 뭐 나경원 후보는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나경원 후보는 지금 그 얘기 있는 거 아세요?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한편에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별의별 일이 왜냐하면은 확실한 친윤 후보로 지금 찍혀 있는 사람은 원희룡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가면은 그게 왜냐하면 오히려 더 파워풀해지겠다 그러면 본선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이제 치러집니다. 좀 얘기 나눠보면 이재명 단독 출마 얘기 나오다가 김두관 전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후보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특히 원외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김두관 후보는 특히 지난번에 대권에서도 같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상에서 좋고 다음에 또 도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딴 거 어떤 거보다 본인의 가치관을 피력을 하는 거거든요.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자기 비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꿈꾼다면 당연히 하겠는데 저는 대통령 꿈꾸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근데 대통령 꿈꾼다면 저는 당연히 나가겠는데 나와서 나의 정치적 어떤 뜻이라든지 밝히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차직하면은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본인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박수 쳐드립니다, 김두관 후보님. 꼭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임시국회가 이제 7월 4일까지 목요일까지 하고요. 지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까지 요걸 임시해서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원식 그거는 뭐 의장 당연히 될 몫이 거고요. 큰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히 될 거고요. 일단은 이번 주일이 정말 빅 이벤트인데 오늘은 이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국회 운영위. 국회 운영위 때문에 어저께 이제 전당대 정당대 해가지고 이제 국힘과 총리실과 대통령실 다 모여가지고 민주당을 많이 공격을 하고 국회를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거기에서 아마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미국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내일이 지금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최상병 특검은 이미 법사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탄핵까지 이것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분명히 지나갈 것이다. 분명히 다 가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러면 네. 방통위원장 얘기부터 탄핵을 올리면 지난번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네. 또 사퇴 방법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죠. 아하. 그건 뭐 그렇게 하겠죠. 예, 만약 그렇게 하겠다 할 그러면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만약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업무정지. 업무가 정지가 예. 돼서 그거 하는 동안에는 방통위가 여러 가지 업무가 정지가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만 방통위원장을 새로 뽑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시간이 걸리려니와 지금 한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네. 2명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지금 다들 국민들도 알게 되셨는데 야 5명 중에 2명만 앉아가지고 의결하는 게 이게 꼴이 뭡니까? 네. 그거야말로 독재입니다. 그거야말로 이거는 전 합의 기구가 네. 자기네들끼리 둘만 모여가지고 한다라는 게 셋만 돼도 몰라. 예전에 셋만 할 때도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단둘이 그것도 네. 대통령 추천위원 단둘이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서 한다. 창피하죠. 오늘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올 그 거예요.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최상배 특검법이나 방송 3법 아마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는 무난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이에 제2요구권 대통령 거부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는 그동안에 예. 탄핵 청원은 100만을 돌파할 거고요. 아 돌파할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기 국민의힘의 네. 전당대회는 더 뜨거워질 거고요.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 지금 특검을 조건부로 받겠다고 하는 네. 한동훈 후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야. 이것도 달라질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름 동안에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름 동안 거부하고 이게 대개 7월 28일 그러니까 7월 21일 날 예. 전당대회니까 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거부하게 될 때 그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2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죠. 상당히 정치가 이게 생물이라는 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후보로 나가면서 만약 당대표가 되면 네.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허.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네. 한동훈 후보님 이럴 때 딴 네. 거 없습니다. 예. 토론회 하루 전날 예. 한동훈 특검 발의하십시오. 10명 해가지고 아 본인 특검법 특검법 발의해가지고 발의해서 이거 정확하게 이쪽으로 나가야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지.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자기 특검법 말만 하지 말고 말만 시간 하지 끌기로 말고요. 보이니까 아예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는 발의해버려라. 발의해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한 거든 어떤 거든 네. 확실하게 아니면 내가 반유를 시키든 예. 확실하게 노선이 돼야지 그래야지 전당대회에서 이게 승부수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원희룡 지금도 후보나, 맨날 이러고 예. 이러고 제가 말이 바뀌고 이제는 이조 심판이 아니라 예. 이재명과 뭐 조국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설득당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예.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예. 자꾸 바꾸지 말고 예. 본인의 노선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무슨 전략이요? 전략 이 지금 상황에 민주당은 국회를 지금 계속해서 민주적으로 네.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합리적으로 이끌어서 계속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하면서 국민들이 네. 점점 진실에 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하되 다만 지금 이제 자꾸 저쪽에서 공격하는 게 그렇죠. 정청래 위원장이나 뭐 너무 지나친 뭐 김현 의원도 지금 뭐 김현 이번에 의원도 뭐 갑질로 걸고 예, 막 그러는데 걸렸어요. 예. 그거는 뭐 여론을 저쪽에서 언론을 갖고 보수 언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프레임인데 네. 그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면서 아하.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정청래 위원장 그다음에 김현 간사 또 최민희 최민희 위원장 지금 가방이 굉장히 잘하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있다?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른바 매너에서는 조금 더 우아하게. 네. 우리 박지훈 우리 앵커처럼 예. 이렇게 조금 많이 웃으면서 국민들한테 네. 이러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이 잘 안 나온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를 조금 더 잘해야지만 조금 더. 공격을 덜 당할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쪽이 워낙 사면초가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궁지에 모는 거는 보이지 않게 네.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끔한 일침 마지막에 네.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